얘는 지금 한 달 넘었지 나쁜지 2달쯤 되니? 아니요. 너 어떡하려고. 요새 다행히 다 문제만 풀었어 거의. 이따가 갈 때 걸어가야 되는 사람은 엄마한테 집 앞까지 나오라고 얘기하셔야 될 거야. 비 오고 있어 지금. 비가 양이 만만치 않게 오네. 우산 뺏기겠네. 어떡해. 공연이 우산 자랑했다 힘진이. 아 힘진이 전에 승진이. 안 뺏길걸요 어차피. 아니야. 차 탈 때까지. 90kg, 90% 이상 뺏길 것 같은데. 나머지 10%의 프로 99%. 같이 볼래? 그럼 우산을 빌려줘. 너 우리 둘 이군 갖고 왔어? 우리 2의 1, 3 이건 빼고? 와, 탁월한 선택이다. 우산을 안 빌려주면 같이 안 푼다. 같이 자, 우리 지난번에 진도 내용 어디까지 나왔지? 어디까지 했었니? 자, 정기장을 다 했지. 정전기 유도도 했지. 그리고 어디까지 돼 있지? 지금 아직 오래돼가지고 정기장 하자는 거야? 정전화에는 정기장 정전해야 정기장. 네. 자, 여러분들 책에 자, 12쪽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정전화에 대한 정기장을 보는데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쪽에 플러스 전화가 있어요. 이 전화의 전화량을 Q라고 얘기하니까 Q는 전화량이야. 자, 이 전화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을 본다면, 자, 얘는 플러스 전화에서는 나가는 방향의 전기장 1을 갖게 되는데 이 값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라고 이야기해. 여기서 K라는 값은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제곱미터 퍼 쿨룸의 제곱이라고 하는 쿨룸 상수라고 불러주는 값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을 이야기해요. 만약에 마이너스 전화가 놓여있다면 마이너스 전화가 있다면 자, 얘 역시 마찬가지로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데 전기장이 이번에는 들어오는 방향의 전기장을 갖게 돼. 자, 이런 전기장을 갖게 되고 이 크기는 똑같이 K 곱하기 R 제곱분의 Q가 되는데 방향만 정의되고 있어. 방향만 들어오는 방향이다. 그래서 플러스 전화 주위에서는 나가는 방향에 전기장이 생기고 방사형이라고 표현해. 모든 방향으로 다 나가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화 주위에서는 모여드는 전기장이 형성되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 합성 전기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합성 전기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합성 전기장. 우선 안 주고 그냥 안 보기로 한 거야? 제가 옆에 빌려준 거랑 기회 매너. 사나이 매너. 어? 이쁜 여학생이 비 맞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 합성 전기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합성 전기장이란 다음과 같이 여기 플러스 전화가 있었어.
이쪽에 마이너스 전화가 있다라고 하죠. 이거 플러스해도 상관없어. 이때 이무의 한 점에서의 전기장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P점에서의 전기장을 묻습니다. P점의 전기장은 플러스 전화 주위에서 멀어지는 방향에 그리고 가까우니까 큰 전기장이 있겠지. 자, 얘는 플러스 이하 전기장인데 방향을 가지니까 벡터라고 표현을 해줄게. 자,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에 의해서는 자, 얘는 당겨져 오는 방향으로 크기가 줄어든 자, 마이너스 전하에 대한 전기장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두 녀석의 합성 모습이 어떻게 두 개의 벡터적 합성으로 이게 전체 전기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자, 또 다른 위치에서의 전기장을 한번 구해볼까? 여기 Q의 위치에서의 전기장을 구해보도록 할게. 자, Q에 의한 전기장, 플러스에 의한 전기장은 자, 나가는 방향으로 생겨. 하지만 멀어졌으니까 전기장이 감소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에 의한 전기장을 보면 가까운 쪽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이런 전기장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 두 녀석의 합의 방향이 바로 이 방향으로 나옵니다. 이 방향들을 합성 전기장 방향들을 쭉 이어나간 걸 나중에 뭐라고 부른다? 나중에 뭐라고 부른 게 전기역선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전기 쌍극자라는 게 있어. 전기 쌍극자. 자, 전기 쌍극자. 화학에서도 전기 쌍극자를 배우셨을 거예요. 자, 전기 쌍극자라는 것은 전하량이 같아. 같은 전하량이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을 때 자, 이때의 것을 우리는 전기 쌍극자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자,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 이쪽에 전기 쌍극자의 정의야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 플러스 Q, 마이너스 Q야. 이때 둘 사이의 거리는 D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 이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전기 쌍극자를 P라고 얘기하거든. P라고 하는데 이 P는 이렇게 구합니다. Q 곱하기 D라고 써주고 있다. 단위는 쿨롬미터라고 이야기해. 화학에서는 참고로 이렇게 써줄 거야. 화학에서는 참고로 다음과 같이 썼어. 뮤는 Q어리라고 썼을 거야. 오케이? 뮤는 Q어리라고 썼는데 원래 물리표현이 맞아. 이거는 나중에 뮤는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쌍극자를 얘기할 때 뮤라고 쓰고 있거든. 자기 쌍극자를 뮤라고 쓰는데 원래는 P라고 쓴 게 맞고 화학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아주고 있어. 편의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 분자라는 녀석을 한번 보자. 물 분자. 다음 달부터 거리두기 없어진다는데 큰일 났다. 코로나 이렇게 되는데. 백신을 맞아도 걸리는 판인데 어찌 될지 모르겠다. 자, 여기 물분자 보기로 했지. 크게 그려줄게. 자, 여기 중심 원자가 누구야? 물분자의 중심 원자는 산소야. 자, 그리고 이쪽에 자, 수소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자, 얘는 수소야. 이때 가는 수소가 갖는 결합각이 얼마가 되지? 104점. 104.5도죠. 전식의 환경 공간 104.5도가 돼. 자, 수소의 전기 음송도는 얼마가 되지? 수소의 전기 음송도 2점. 2점. 산소의 전기 음송도는 얼마가 돼? 3점. 3.5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가는 공유 전자쌍을 누가 더 가지려는 욕심이 더 커? 산소가 가지려는 욕심이 더 크겠지. 결국에 수소 원자는 전자를 빼앗긴 형태가 돼. 그리고 산소 원자는 전자를 얻은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자, 이렇게 첫 번째 전기 쌍극자가 생겼고, 두 번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 쌍극자 또 이렇게 나타나겠지. 두 녀석의 합이 전체 전기 쌍극자가 되는 거야. 얘는 분자 구조 자체상 전기 쌍극자를 갖지. 그래서 영구 전기 쌍극자라고 표현을 해. 반면에 몇몇 분자들은 주변의 전기장의 변화에 따라 원래는 무극성이었는데 전자와 원자 핵의 중심이 어긋날 때가 있어. 오케이? 일시적으로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난 현상을 전기 분극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편극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같은 말이야. 폴라리제이션인데 해석을 분극으로 하느냐 편극으로 하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전기 쌍극자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요. 다음 편 전기 역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전기 역선에 대해서. 전기력선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전기력선은 전기장을 가시화시키는 것이다. 자, 전기장을 가시화시킨 것을 전기력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얘네들은 이렇게 가시화시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려집니까? 플러스극에서 나와서 또는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자, 플러스극에서 나와. 자, 얘는 무한 원으로 가거나 또는 마이너스 전하 쪽 마이너스 극으로 극이라고 쓴 표현은 전하라는 표현으로도 나타내 줄 수 있어.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자, 얘네들은 자, 중간에 자, 교차하거나 또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편 전기력선은 자, 전기력선선이 한 점에서의 접선 방향이 전기장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전기력선. 자, 전기력선이
조밀할수록 조밀하다는 것은 빼곡하다는 얘기지. 빽빽하다는 얘기야. 조밀할수록 전기장이 세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살펴봤더니 전기장에 다른 이름이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전기장은 전기 선소 밀도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전기 선소 밀도 줄여서 전속 밀도라고 하는데 단위 면적을 지나는 전기력선의 수라는 뜻이야. 단위 면적을 지나는 전기력선의 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책 얘기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전기력선 책으로 정리합니다. 전화 주위의 전기장의 모양을 전기력선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전기장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기력선은 전기장을 표현하는 가상의 선으로, 실제 안 그려졌지? 가상의 선으로 한 점에서 접선 방향으로 전기장이 방향이 되도록 이은 선을 전기력선이라고 한다. 즉 전기장 내에 플러스 전하를 놓았을 때 플러스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 선을 전기력선이라고 한다. 전기력선 외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고, 전기력선의 수직한 단위 면적을 지나는 전기력선 수는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해서, 우리 전기장이 2다라고 하면 전기장을 2라고 표현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전기장 다 구했지. 자, 전기장이 2다라고 하는 것은 1제곱미터다. 1제곱미터당 자, 전기 선 다발이 2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해. 오케이? 즉 1제곱미터당 2개의 전기력선이 지나갈 때 전기장을 2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야. 자, 즉 전기력선이 조밀할수록 그 위치에서의 전기장 세기가 세다. 자, 한편 책에서 그림에서 보면 A와 B가 있어. 단면적을 지나 전체 면적을 지나는 전기력선 수는 A와 B가 똑같아. 하지만 단위 면적당 지나는 전기장은 면적분의 전기력선의 수가 되니까 A가 더 크겠지. 그래서 전기장은 A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림은 면 A와 B가 A, B를 지나는 전기력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전기력선은 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으므로 전기장의 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또 면 A를 지나는 전기력선의 밀도가 면 B를 지나는 전기력선의 밀도보다 더 크므로 전기장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세다라고 합니다. 자, 전기력선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 이 그림들 잘 보셔야 돼. 오케이? 이 그림 매우 중요한 그림이야. 이 중에 하나가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문제로 나왔어. 2학기 중간고사 문제로 나왔던 것 같아. 자, 전기력선의 특징.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간다. 또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 라고 얘기해. 자, 첫 번째 가그림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무한 원으로 가는 경우지. 무한히 벌리는 원으로 가는 경우. 자, 한편 마이너스 전하 주위의 전위는 무한 원에서 한 점으로 모여드는 거지. 들어오는 방향의 전기력선이 나타납니다. 자, 한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모습. 또 플러스와 플러스일 때 서로 밀어내는 모습. 자, 그리고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기면 돼. 화살표 방향만 반대로 해주면 돼. 자, 전하량이 다른 경우에는 이거는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Q가 있어. 자, 이쪽에 이거 EQ라고 할게요. 플러스 EQ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Q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기력선은
전하량이 많을수록 많이 나와. 오케이? 전기력선의 수는 전기력선 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그냥 수문자로 쓰자. 파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전기력선의 수야. 이 전기력선 수는 자 전하량의 비례. 그렇다면 전하량이 2배만큼 더 큰 거지. 그럼 전기력선이 몇 배만큼 있는 거야? 전기력선이 몇 배 많은 거지? 2배만큼 많은 거지. 답답하게 머리를 못 쓰는구나. 이걸 봐. 그리고 노면 되잖아. 오. 승진아,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도구를 쓸 줄 아는 동물이다. 까마귀도 도구 쓸 줄 아는데. 그럼 너 까마귀구나. 부리가 쇠부리인데? 까마귀 맞구나. 쇠부리였어. 주둥이가 하얀 알비노 까마귀. 승진이 까마귀였구나. 자, 그럼 얘가 받는 전기력 순수는 얘보다 몇 배 많아? 2배가 많은 거야. 만약에 Q에 의해서 들어가는 전기력선이 5개다. 그러면 나올 때 얘는 촘촘하게 나와야 되겠지. 얘는 듬성듬성 들어가도 돼. 그러다 보니까 전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자, 이런 식으로 나타.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5개가 나가는데 5개가 이런 식으로 나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얘를 아주 멀리서 보면 전하가 얼마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플러스 Q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아주 멀리서 보면 플러스 Q만 있어서 전기장이 이렇게 남은 것처럼 보이거든. 이 안쪽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 오케이? 안쪽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기력선이 안 지나가는 곳이 있네. 여기서는 전기장이 0이 되는 곳이 생기는 거야. 똥분형의 전기장이 0이 되는 곳이 생겼다.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이게 서로 전기장이 다를 때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자, 한편 전기력선은 중간에 분리되거나 교차되거나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또 전하량이 클수록 나오거나 들어가는 전기력선 수가 많다 그래서 전하량에 비례합니다. 자,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에서 수직으로 나오거나 들어가고 도체에서는 그래. 또 도체 안에서는 전기력선이 없습니다. 오케이? 전기력선이 없다는 것은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 또한 0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류를 보자. 이거는 책 이야기로만 살펴보도록 할게. 책 얘기로만 볼게요. 자유전자가 많은 도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도체의 자유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자 이동하게 된다. 또 자유전자가 없는 절연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절연체의 원자나 분자 내 전하들의 재별이 일어나게 된다. 정전기 유도 그림과 같이 알루미늄 깡통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가져갔대. 자, 그랬더니 알루미늄 깡통이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당겨져 오게 된다. 이것은 플라스틱 막대의 플러스 전하와 알루미늄 깡통 내부의 자유전자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하여 알루미늄 깡통의 내부의 자유전자가 플라스틱 막대의 원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데 정전기 유도를 자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을 얘기해 볼게요. 자, 얘를 말로 표현해서 먼저 써드리면 이렇게 써드릴 수가 있어요. 자, 정기적으로 중성인 도체 주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자, 대전체와 가까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반대 경우의 전압 대전체와 반대 경우의 전압과 대전체와 먼 쪽 대전체와 같은 쪽 전화가 대전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전기 유도라고 불러주고 있다라고.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지. 자, 이쪽에 대전체가 있어. 도체가 있어. 자, 도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니? 먼저 핵들이 있죠. 먼저 핵들이 있고 주변에 누가 있어? 자유전자들이 있어. 얘는 속박전자가 되겠죠.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니? 자유전자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어. 이렇게 얘들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아이인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쪽에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가 가까이 나오니까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는 이 도체 내에 누구를 당기지? 전자들을 당기겠지. 모든 전자를 다 당길까? 안 그래. 전자들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일정량밖에 당길 수가 없어. 더 오면 밀어내서 오히려 못 오게 돼. 그래서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전압들이 이렇게 놓여지게 돼. 그래서 이쪽은 무슨 급? 마이너스 전압을 띠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반대쪽은 전자가 빠져나갔지. 빠져나간 만큼의 플러스 성질이 이쪽에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는 반대쪽에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플러스 전하가 대전되는 이런 현상을 관찰해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반대로 마이너스 놓으면 마이너스를 밀어버리지. 이때 플러스 성질을 갖는 원자 핵은 뼈대의 역할을 해.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들을 일단 한번 정리해보고 이거를 응용해보도록 하자. 자, 정리됐으면 책 얘기로 정리해볼게. 자, 정전교도와 유전 분급. 자유전자가 많은 도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도체의 자유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이동하게 된다. 또 자유전자가 없는 절연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전체의 원자나 분자 내의 전하들이 재배열이 일어나게 된다. 정전기 유도 그림과 같이 아름용 깡통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가져가면 알루미늄 깡통이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아까 했던 얘기구나. 이는 플라스틱 막대의 마이너스 전하가 알루미늄 깡통 사이의 자유전자를 서로 밀어내는, 마이너스는 밀어낸다라고 했지, 플러스는 당기고. 자, 결국에 서로 가까운 쪽이든 반대쪽의 전하가 놓여있기 때문에 자, 당겨지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 정전기유도에서의 전자이동, 도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는 서로 반대 방향의 전기력을 받지만 원자 핵은 전하에 비해 질량이 훨씬 더 크므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자만 이동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쉽게 표현해서 원자 핵은 고체 물질이 이루는 뼈대야. 오케이? 이 뼈대들은 움직이지 않겠지. 뼈대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 주변에 돌아다니는 전자들만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정전기 유도. 전기적으로 중성인 도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갈 때 도체에는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와 같은 현상을 전전기 유도라고 한다. 자, 그래서 정전기 유도는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생긴다. 오케이? 자유전자의 이동 때문에 생겨. 도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갈 때 도체에 유도되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은 자,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한번 비교해 볼까? 얘가 만약에 라지 Q래. 그럼 얘는 마이너스 라지 Q가 되겠지? 아니야. 얘와 얘는 같을 필요가 없어. 상황에 따라 달라. 가까이 놓으면은 많이 붙을 때고 멀리 놓으면 적게 붙을 테니까 양이 같을 필요는 없어. 하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Q라면 여기 반드시 뭐가 돼야 돼? 플러스 Q가 돼야 돼. 왜?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하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라서 그래. 자, 그래서 서로 같고 정전기 유도에서 도체를 양분하면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로 분리가 되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얘기는 조금 더 보충해 살펴보도록 하자. 자, 정전기를 이용해서 대전시키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도체의 대전에 전기를 띠게 하는 거야. 마찰 전기가 아닌 방법으로 전기를 띠게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도체의 대전. 자, 이쪽에 어떤 중성인 도체가 있어. 중성인 도체가 있어. 이 도체에 자, 대전체를 가까이 접촉시킵니다. 접촉시켰어. 오케이? 그러면 플러스로 접촉시키는 여기는 전자는 플러스가 좋지. 그래 안 그래? 빠져나가. 뗐어. 떼게 되면 얘는 전하량 감소하고 얘는 무슨 전기를 띠게 될까? 전체적으로 무슨 전기를 띨까요?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무슨 전기? 플러스 전기를 띠겠지.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됐다. 반면에 자, 마이너스로 대전된 전하를 나타냈어. 그럼 이쪽에 있던 전자가 빠져나오겠지. 도체적으로 이동하게 돼. 이동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접촉 후에 얘를 떼버리면 자, 전체가 무슨 전기를 띠게 되니?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 얘는 접촉에 의한 대전이라고 해. 자, 접촉에 의해서 대전시키는 방법이야.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보자. 도체의 분리를 위한 대전을 한번 살펴볼게요.
도체의 분리에 의한 대전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여기 두 도체를 원래 두 개인데 이렇게 붙여놨어. 얘는 도체야. 하나처럼 그냥 붙어 있어. 자, 여기에 플러스로 대전된 도체를 가져다. 그러면 이쪽에 뭐가 오지? 마이너스로 대전된 녀석이 오지. 그죠? 이쪽에 뭐가 오지? 플러스가 오겠지. 그치? 이 상태에서 얘를 벌려. 오케이? 이 두 개를 이렇게 벌려. 이걸 벌려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이쪽 안에는 무슨 전기가 남았지? 플러스 전기만 남았지. 반대로 이쪽에 뭐가 되니? 마이너스 전기가 두 개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렇게 대전이야. 이해해? 그래서 이렇게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대전시키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접지에 의한 대전을 한번 해보자. 접지에 의한 대전을 한번 해볼게. 접지에 의한 대전을 살펴보자. 자, 접지에 의한 대전은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금속의 앞대가 있어. 중성이었어. 중성이었는데 이쪽에 전하를 가까이 놔보자. 플러스 전하를 가까이 놔볼까? 플러스 전하를 가까이 놔보자. 그럼 이쪽에 뭐가 오지? 마이너스 3이 오겠지. 반대로 이쪽은 뭐가 돼? 플러스 3이 올 거야. 얘를 땅에 붙여주는 걸 접지시킨다라고 하거든. 접지를 시켜버렸어. 접지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땅과 연결을 시켰다는 얘기야. 지구 전체를 보기 때문에 전자를 한두 개 잃어버려도 얘는 전위가 잡혀. 전위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전자가 있어서 한두 개가 없어져도 차이가 안 난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되니? 이 플러스가 좋으니까 여기에서 뭐가 올라가? 마이너스들이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처리가 중요해. 자, 뭐가 중요하니? 얘는 누구부터 끊어버려? 접지부터 없애야 돼. 그 다음에 얘를 제거해줘. 그러면 전자가 움직이는 길을 끊어버렸네. 일단 없애버리면 얘는 뭐가 돼버리니? 전체적으로 무슨 전기를 띠게 되지? 누가 많니? 마이너스가 많지. 전체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야. 거꾸로 나볼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자, 도체가 있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녀석을 갖다 놓자. 그럼 이쪽에 뭐 플러스들이 오게 되는, 이쪽에 마이너스들이 오겠지? 자, 이때 얘를 접지를 시켜버려. 접지 놓으면, 자, 얘는 마이너스가 죽어도 싫어. 죽어도 싫어서 얘가 어떻게 돼? 접지선을 타고 내려. 그 다음에 끊는 것도 마찬가지 순서. 접지부터 없애고 얘를 없애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자, 이런 모양을 갖게 되지. 전체적으로 무슨 전기를 띄어? 플러스 전기를 띄게 된다라고. 전자를 잃어버린 꼴이 되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전을 시켜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전기 유도와 전기력 얘기를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나갈게요.
네 필기야. 진호트야? 얼마나 또 특별히 안 하면 그걸 써주냐. 아, 승진이 저거 얘가 직접 하죠. 언제 저 학생 될 거야. 승진이 흉봐야 되겠다. 얘네 지금 운동회는지도 모른다. 운동회는 주파는지 몰라. 이분의 랩이라고 하잖아. 자, 층얘기로 볼게. 정전기 유도와 전기력 이야기.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면 도체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므로 항상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인 인력이 작용하고 대전체와 먼 쪽에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어지므로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인 청력이 작용한다. 전기력의 크기는 전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쪽이 더 크므로 인력과 충력이 나타나는데 F1이 F2보다 더 크지 거리가 가까우니까 따라서 얘는 전체적으로 인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도체에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날 때 도체와 대전체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도체와 전기장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도체에는 외부 전기장이 가해졌을 때 정전기 유도 때문에 외부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도체 내부에는 전기장이 형성되진다. 어떻게 형성되지냐면 다음과 같이 형성되집니다. 자, 도체와 전기장에서 이렇게 나타나면 돼요. 자, 외부에서 이와 같은 전기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편의상 우리도 네모난 물체를 갖다 놓을까? 여기 네모난 도체를 갖다 넣어봤어요. 도체를 넣었어요. 그럼 도체 쪽에서 이쪽에는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이동하게 되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작동하고 이쪽에는 무슨 극이 오지? 전자들이 모여오겠지. 그래 안 그래? 전자들이 오게 되고 반대쪽에는 플러스 원자 핵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치? 맞아? 그렇다면 자 이쪽에서 또 반대쪽으로 뭐가 생기니? 전기장이 생긴다는 말이야. 반대 방향. 오케이? 만약에 이게 서로 같지 않다면 얘는 정확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거든? 서로 같지 않다면 내부에 알짜 전기장이 생기지. 그럼 전하가 또 이동하는 거야. 예? 지금 이렇게 이동한 상태에서 전하 이동이 없어. 전하 이동이 없다. 전하 이동이 없다는 것은 내부 알짜 전기장이 0이라는 뜻이야. 이해해? 그래서 금속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됐든 항상 전기장이 0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 외부에 전기장이 있든 없든 똑같아. 금속 내부에서는 항상 전기장이 0이다 라고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자, 이쪽 이야기까지 하고 같이 볼게. 자, 도체와 전기장. 그림과 같이 도체에 외부 전기장이 가해졌을 때 도체에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서 외부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형성되진다. 외부 전기장과 내부 전기장의 합이 0이 될 때까지 전자 이동이 이루어지면, 아니면 0이 아니면 계속 이동하게 될 거야. 자, 두 전기장의 합이 0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전자가 이동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도체 내부의 알짜 전기장은 0이 되었다. 자, 이쪽에 자 정전기 유도에서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의 분리를 한번 살펴보자. A, B 두 금속구가 있었잖아, 그지? 여기에 플러스를 가까이 놓으면 A 쪽에는 마이너스 전화가, B 쪽에는 플러스 전화가 오고 두 개를 분리 안 하면 두 개가 전화가 따로 분리가 되어진다라고 해. 자, 옛날에 우리 자석과 달리 N극에서 분리됐었잖아. 자석은 분리가 안 됐었잖아. 이 전기는 분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플러스 전하를 도체 내부에 주입하면, 플러스 전하를 주입하면, 자, 결론적인 얘기, 플러스끼리 서로 밀어내지. 그래서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멀어지는 뒤에 얘들은 표면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금속에게 전하를 주게 되면 전하들은 어디에 분포한다? 표면에 분포하게 된다. 표면에 분포한대요. 도체 내부에 플러스 전하를 주입하는 것은 실제로 도체로부터 같은 양의 마이너스 전하인 전자를 외부로 분리시키는 것과 같다. 그림과 같이 도체 내부에 플러스 전하를 주입하면 전자들이 전기력에 의해서 도체 내부의 알짜 전하량이 0이 될 때까지 플러스 전하 쪽으로 이동하여 정전기적 평형을 이루게 된다. 이때 주입된 전하량만큼의 전자들이 전기력에 의해서 내부의 플러스 전하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도체 표면에는 결국 주입한 만큼의 알짜 플러스 전하가 분포하게 된다. 오케이? 표면으로 전하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유전 분극이라는 현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예나야, 피브로산이 뭐야? 네. 피브로산이 뭐야? 모르겠는데요. 시간에 배운 건데? 제가 그때 늦게 왔어요. 어허. 승진아, 피브로산이 뭐야? 글쎄. 대우가, 대우가. 대우가, 피브로산이 뭐야? 시간에 생물 시간에 한 거 아니야? 예나야, 수업 들은 애들이 안 들은 애들 똑같다. 자, 유전 분극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세포 배운 거 같은데 시간. 자, 유전 분극이라는 것은 자, 뭐가 유전 분극입니까? 자, 부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가 부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가 부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를 얘기합니다. 이쪽에 자, 이런 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부도체가 있어. 자, 부도체는 원자 핵이 있어요. 주변에 뭐가 존재하지? 뭐가 존재해? 속박전자. 그렇지, 숙박전자가 있네. 얘는 부도체라고 그랬어. 자, 얘가 부도체거든. 얘가 부도체야. 그러면 얘는 뭐가 없어? 자유전자가 없어. 오케이? 자유전자가 없는 상태. 이 상태에서 여기에 대전체를 가까이 놔두자. 플러스 극을
끼는 대전체를 가까이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는 전자들이 프로세이에서 당겨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원자핵은 그냥 있지. 원자핵은 자기 중심에 그대로 있었어. 근데 전자의 중심이 어떻게 되는 거니? 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전자의 중심이 이동을 했어. 이해해? 전자가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두 극이 어떻게 됐지? 분리가 났지. 그래서 얘를 무슨 현상? 분극 현상이라고 이러지. 오케이? 얘를 그래서 분극이라고 불러. 이런 물질을 그래서 우리는 유전체라고 불러. 오케이? 유전 분극을 일으킨다는 뜻이야. 유전? 전기를 남겨서 분극을 형성시키는 거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버리니? 좀 과장되게 버리니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가까운 쪽은 반대 종류의 전하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에 의해서 인접한 원자에서 전자들이 이렇게 당겨져. 오케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 당겨져. 그러다 보면 이 사이에서는 뭐가 되니? 이 사이에서는 중성이 되겠지. 두 개가 가까이 만나서 중성화되고.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 쪽까지 가서 이렇게 나타나. 여기도 중성화되고 버렸어. 그리고 건너편 쪽에는 누구만 남았지? 플러스만 남게 된 거지. 플러스만 남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유적 분극이라는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 원리는 정전교도하고 똑같지. 하지만 자유전자가 아니라 원자의 쥐를 싸고 있는 속박전자들의 중심이 이동해서 분극이라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일반적으로 쳐버리면 어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지. 응? 근데 그걸 약간 구분해 줄 수 있어. 잠시 뒤에 볼게. 자, 유전분극. 그림과 같이 종이 조각에 플러스 전하를 띤 풍선을 가까이 가져가면 자유전자가 없는 종이 조각도 풍선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자, 이것은 풍선의 플러스 전하와 종이 조각의 내부의 원자 내 전하들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하여 종이 조각 내부의 원자 내 전자들이 재별하기 때문이다. 분극, 대부분의 중성 원자나 분자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이 일치한다. 그러나 외부 전기장이 가해지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이 약간 이동하게 되어 한쪽은 플러스 전하, 다른 쪽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는 결과가 나타나며 이것을 분극이라고 한다. 유전분극, 절연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절연체 내부의 원자나 분자 내 전하들이 재배열하여 절연체 내부의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는 서로 상쇄되지만 양쪽 표면의 전하들은 서로 상쇄될 것이 없으므로 표면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분포하게 한다. 이처럼 절연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갈 때 절연체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와 같은 현상을 유전분극이라고 한다. 유전분극은 원자나 분자 내의 전하들이 재배열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분리시킬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중성인 절연체, 대전체를 가까이 놨더니 분극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사이에는 중간 부분은 모두 상쇄돼 버리고 중성화돼 버리고 양 끝에 알짜 전하들이 남아서 극성을 띠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유전 분극과 전기력. 유전 분극이 일어나면 절연체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므로 절연체와 대전체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자, 한편 절연체와 전기장. 그림과 같이 절연체에 외부 전기장이 가해졌을 때 절연체에는 유전 분극이 일어나서 외부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절연체 내부에 전기장이 형성되진다.
따라서 절연체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는 절연체가 없을 때보다도 작아지게 된다. 전기장을 감소시켜 내부에서는. 자, 즉 유전 분극은 정전기 유도처럼 내부 전기장이 0까지는 되지는 않지만 내부의 전기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아래쪽에 보니까 변이 분극과 방향성 분극에 대해서 얘기하는, 변이 분극은 좀 전처럼 중성이었다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전기장 내에 놓여있는 중성 원자나 분자 내에서 전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면은 분극을 변이 분극이라 한다. 외부 전기장이 중성 원자의 전자를 재배열하여 전기 쌍극자를 유도하게 된다.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는 유도 쌍극자라고 배웠었을 거예요. 오케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의해서 유도 쌍극자에서 분산력이라는, 즉 반대로 발생 힘이라는 힘이 나타난다라고 배웠었을 거예요. 자, 방향성 분극, 구조상의 문제야. 극성 결합이 극성 분자들이 이런 모습을 갖게 돼. 물 분자처럼. 전기장 내 놓여있는 물질 내에서 존재하는 영구 전기 쌍극자가 전기장 방향으로 전결하여 나타나는 분극을 방향성 분극이라고 한다. 방향성 분극의 예를 보면, 자, 물 분자는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소 원자 주위는 플러스 전하를, 산소 원자 주위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전기 음성도 때문에 그렇지. 자, 이때 흐르는 물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띈 풍선을 가까이 가져가면 방향성 분극으로 인해서 물 분자가 정렬되므로 물 분자와 풍선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하여 물줄기가 휘어지게 된다. 자, 한편 이런 유전 물질 중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강유전체라는 게 있어. 우리 원에서 배웠던 강자성에 해당하는 값이야. 그 다음에 상유전체가 있어. 자, 대부분은 상유전체에 속해. 무슨 얘기냐면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유전 분극이 일어났다. 외부 전기장 없으면 원래로 돌아가. 그런데 일부 물질이 전기장을 가했다가 없애도 분극된 채로 남아있으려는 경향이 있는 게 있어.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게 요즘 USB 메모리의 메모리 소자예요. 흔히 FRAM이라고 불리우는 아이들이 이 강유전체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소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량도 가볍고 적은 용량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어. 안 그러면 이거 우리 자기장 성질을 이용해서 정보를 담아야 되거든. 자기장 정보를, 자, 자기장에 의한 정보를 담는 것보다 훨씬 더 조그만 영역의 정보를 조절해 줄 수 있어서, 전기장을 조절해 줄 수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다. 그게 USB 메모리지. 생각해봐. 옛날에 하드디스크 엄청 컸잖아. 근데 요즘 SSD 그냥 반도체 칩으로 나오잖아. 엄청나게 저장 공간이 어때? 작은데도 불구하고 더 큰 양의, 넓은 양의 전하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극은 안 할게요. 거기 강유전체만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만 한번 읽어봐. 전체적으로.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많이 이용하니? 과학고 입시할 때 자소서에 또 많이 이용해. 복사기에서 참고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정전 도장도 한번 보고, 매번 짜장면 먹을 때 많이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검정기란 얘기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검정기 조금과 가우스 법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그 가우스 법칙을 대학교 형태로 배우지 않고 중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가우스 법칙으로 선생님이 바꿔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질문 없어? 없어.